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듄이라는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엄청나게 화제를 또 불러오고 있는데요. 듄은 프랭크 허버트의 동명의 SF 대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듄이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아라키스라는 이름의 사막 행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서사시인데요. 1965년 1권이 발표된 이후로 85년까지 총 6권이 출간이 됐고 프랭크 허버트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브라이언 허버트가 그 작업을 이어받아서 8권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아, 그럼 부작안에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8권에서 끝이 났는데 네. 요걸 묶어서 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고요. 약 10,0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규모가 대단한 건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작품에 비견할 수 있는 건 톨킨의 반지의 제왕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정말 원작을 보면 엄청 두껍잖아요. 네, 뭐 영화도 되게 길게 네.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작품을 영화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1984년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영화로 한번 옮겼었어요. 네. 근데 여러모로 이제 아쉬움을 남겼었고 제목은 뭐였습니까? 듄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에는 사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래서 수업이 다르게 됐었는데요. 기억을 하는구나. 네. 예. 이번에 드디어 드니 빌베그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꽤 성공적으로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자, 대작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세계관이라는 건 그러면은 그 만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네. 이번 영화에서는 또 그중에서 어디까지를 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얘기가 좀 복잡해서 설명을 찬찬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는 1권이 이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 1권 중에서 600페이지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작 자체가 듄이버스라고 불리우는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듄이버스의 배경은 먼 미래인 1191년입니다. 그 우주를 또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191년? 네. 근데 이렇게 미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세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각 행성은 일종의 봉건 영토로서 그 행성을 다스리는 뭐 남작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이런 봉건 귀족들이 있고요.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렇고 이 행성들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가 있어서 그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경제 체제만 봉건적인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도로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 이유는 버틀레리안 지하드 때문입니다. 단어가 어려우시죠? 예. 일종의 반기계 운동이었던 건데요. 인류는 오랜 시간 컴퓨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거에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 퇴화하고 그리고 소수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인간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철학자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반기계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버틀레리안 지하드인데 컴퓨터와 생각하는 기계, 의식이 있는 로봇 등에 반대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쟁 이후로는 절대로 인간의 정신을 흉내내는 기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세계에 되게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가 잡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191년이지만 AI 컴퓨터가 없는 세계인 거죠. 근데 이미 다 거쳐간 거죠. 예, 그걸. 다 거쳐갔고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대신에 고도의 정신 능력을 가진 특별하게 훈련받은 인간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아주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있을 해요. 법하다, 있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영화 자체는 칼라단이라는 행성을 다스리고 있던 아트레이데이스 가문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아주 척박한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라키스는 엄청난 부의 원천인 스파이스라는 자원이 나는 땅이고 뭐 하는 건데요? 이 스파이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약간 우리 시대의 기름, 석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루 같은, 그러니까 향신료 같은 가루인데 근데 이 스파이스라는 이 자원이 나는 땅을 원래 지배하던 가문은 누구였냐면
악랄하기로 소문난 하코넨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코넨은 이 땅을 빼앗긴 게 되니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 황제가 영주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던 아트레이데이스 가문하고 예. 스파이스 판매로 경제력을 막 엄청나게 쌓아가던 하코넨 가문 둘 다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라키스를 뺏어서 아트레이데이스한테 주고 둘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트레이데이스 가문이 멸문하게 됩니다. 근데 아트레이데이스 가문 공작의 아들인 폴 아트레이데이스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요. 예. 그가 바로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듄 파트 1, 지금 이제 개봉하고 있는 게 파트 1인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야. 아마도 이제 다음에 나올 듄 파트 2에서는 폴이 아라키스에서 이제 하코넨 가문에게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당해온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되게 굉장히 위대한 전사이면서 숭고한 정신 세계를 가진 프레맨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맨을 규합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뭐 스파이스라는 게 꼭 마치 석유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중동에서의 전쟁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면서 네. 메시아 서사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랍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메시아가 그렇죠. 폴의 형상이랑 많이 겹쳐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프레맨들이 사용하는 고유 명사들도 대체로 이제 아랍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아랍 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듄 같은 경우에는 아랍 문화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사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특히 듄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실존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네.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굉장히 잘 알려져 그렇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던 영국 장교였는데요. 독일 동맹국 편에 서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막 유목민들을 규합을 하고 함께 싸웠던 전쟁 영웅이었죠. 그래서 이 로렌스가 유목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이제 아랍식 문화와 복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렇게 보면 제국 봉건귀족의 아들이었던 폴이 프레맨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렌스의 이미지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듄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초기 SF의 전통적인 관심사였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스파이스라는 설정이 중요한 건데 그러네요. 이게 향신료잖아요. 예. 근데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독자적인 어떤 항해로를 개척하면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버트가 스파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그러네요. 또 이제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드릴 게 아까 스파이스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스파이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노화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각성제 역할을 해서 이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이 시대 우주 비행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로 계산 등이 필요한데 이걸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 해야 되면서 스파이스가 꼭 필요해진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되고 이 석유를 얻기 위해서 또 제국들이 침략했었던 전쟁의 역사 같은 것들도 함께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헨젤과 그레테님께서 듀는 스타워즈보다 낫죠?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 영화 보시면서 스타워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비교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듄 팬덤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가 듄으로부터 훔쳐간
훔쳐간 것들 뭐 이런 리스트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네. 작가인 프랑크 허버트도 이런 얘기했어요. 스타워즈가 듄으로부터 훔쳐간 것들을 이제 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허버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타워즈를 표절로 고소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서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뭐 유대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 등 사막 지역에서 메시아가 등장했었던 이런 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후의 이야기들이랑 공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스타워즈 자체가 듄의 많은 설정들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사막 행성을 배경으로 위대한 정신력을 훈련한 이제 전사들이 등장을 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있고 여기에서 반군이 등장하는데 반군의 지도자가 남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정들이 네. 듄이랑 사실 흡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비교하는 또 재미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주인공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이 안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네. 어떤 집단이고 뭐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이 존재들이 사실 듄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요. 베네 게세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버틀레리안 지하드에서 생각하는 기계들과 로봇들이 파괴된 이후에 일부의 선택된 여성들을 이제 모아다가 정신 훈련을 시키고 신체 훈련을 시키는 학교와 학파가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학파 이름이 베네 게세리트인 거죠. 어려워요, 이름이. 네, 베네 게세리트이고요. 근데 이 베네 게세리트는 황제의 지배와는 또 다르게 인류를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은밀하게 인종 교배 등에 개입을 하면서 지하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을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고요. 보이스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훈련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능력인 거죠. 근데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가 이 베네 게세리트의 일원이고요. 베네 게세리트가 이제 대체로 여성인데 이제 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네요. 이게 어떤 존재가 사실 이 베네 게세리트 안에 이야기가 되냐면 미래의 어느 날엔가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남자 베네 게세리트가 한 명 태어날 거고 그 베네 게세리트가 이제 이 단체가 기획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메시아로서 등장할 거다. 네. 이런 믿음들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제 폴이 이 남자 베네 게세리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기대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지배 계급에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한계가 있게 보이고 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1편까지만 보면 여성이 남성 정치에 보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듄의 세계에서 공식적인 정치를 지배하는 남자들은 이 여성들을 마녀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만 좀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소설에서 보면 이 베네 게세리트가 보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 집단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이제 듄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감독이 영화화를 할 때 이 레이디 제시카의 캐릭터에 좀 더 큰 파워를 부여하고 그렇군요. 영향력을 주면서 폄하될 수 있는 여성 존재는 아닌 것으로 점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트 2가 열리게 되면 이 여성들의 존재가 좀 더 파워를 행사하는 놀라운 어떤 설정으로 원작은 등장하지 그렇지 않을까. 않으니까 네. 지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다음 편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트 2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메시아 서사이고 영웅주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이 스타워즈나 매트릭스 같은 다른 작품과 다른 것은 그 영웅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웅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지금 촘촘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파트 2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좀 기대하게 됩니다. 네,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좀 그 안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영화 듄에 관한 이야기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